이거 뭐 여러분 이해 안 가셔도 이거 뭐 1년 동안 되게 많이 합니다. 한 번 딱 하고 마는 게 아니라서 뭐 지금 막 난 저 이해 안 가, 스트레스 받아, 짜증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뭐 이렇게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욕심부리면 안 되고 1년 동안 하는데 이거 이해 못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너무 막 급하게 안 가셔도 됩니다. 대신 꾸준히는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에도 오늘 오후도 일요일이니 주말이니까 주말이니까 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또 쉬어야 뭐 좀 한잔 해야지. 뭐 여러분이 뭐 일주일 동안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쵸? 얼마나 열심히 했나 모르겠지만 주말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죠. 자, 분납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그죠? 뭐 재산세는 납부세액 250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는데 얘는 분납을 신청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배우는데 여러분 25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냥 가서 해당 시군구에 가셔가지고 나 분납할게, 그럼 무조건 받아줍니다. 251만 원 나왔어요. 251만 원 분납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면 250 내고 만 원 나중에 기한 지나고 2달 안에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언제 보겠어요? 분납은 뭐 하는 거 아니죠. 재산세 250 높게 나오려면 뭐 수도권이야 그럴 수 있지만 지방은 250 초과해서 나오는 게 드물죠. 그죠?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나왔죠. 얘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400이면 얼마 할 수 있다? 아까 500 이하니까 250 초과 금액인 최대 150만까지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맞죠? 이게 실제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죠? 얘는요. 양도세 납부 3,600이래. 그럼 얼마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양도세 1,000이 기준이니까 2,000 이하면 1,000 초과, 2,000 초과니까 얼마? 100분의 50 이하니까 얼마예요? 1,800만 원이잖아요. 1,600이 아니라 1,800만 원. 근데 언뜻 보면 또 맞았다 그럴 수 있어요. 2,000 초과니까 3,600이 2,000 초과되고 1,600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서 좀 엉키는 거 잘못하면. 그죠? 넥스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가 툭툭 나온다는, 계속.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교재는 32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이번에 무엇에 대해서 대상 나오고 얼마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대상은 볼 거 없고요. 얼마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제 얼마에 대해서는 건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겠죠. 그 산출세 계산 방식은 이렇게 된댔죠.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세율 곱해서 산출세 이렇게 구합니다. 이게 이제 세금 계산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과세표준이 기준이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되는 건데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수량이나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얘를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러고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럽니다. 이거는 뭐 간단한 거 여러분 외우려고 막 노력할 거 없어요. 양 그랬잖아요. 가가 뭐예요? 가격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금액이다 이런 뜻이고, 금액이 아닌 걸로 표시되면 종량 그럽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우리가 쓰레기 종가제 그러지 않고 종량제 그런다고. 왜요? 쓰레기 버릴 때 기준이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 크기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리터당 얼마에서 종량제 그러듯이 그냥 세금을 계산할 때 1원, 10원, 100원, 1000원,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면 가격이고, 그거 아닌 건 전부 다 뭐야? 종량 그럽니다.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잖아요. 세율 곱할 때 세율이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율이 율이 뭐예요? 100분율, 1000분율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율이 퍼센티지 비율로 표시되면 뭐라고요? 정율세 그러고, 세율 자체가 뭘로? 금액으로 표시되면 뭐라 그래요? 정액세를 그래요.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가운데 글자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거라 있죠. 등록세가 이제 있는데 여러분이 돈을 빌렸어. 1억 은행에서.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은행에서 담보를 넣죠. 여러분 담보. 그죠? 담보 먹고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든요. 그럼 설정 등기 할 때 등록세를 내는데, 설정 등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돈 얼마 빌렸어요? 1억. 그럼 1억이면 얘가 지금 곱하기 0.2% 그러거든요. 그러면 산출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억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뭘로 표시되세요? 1억 금액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종가세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율이 퍼센테이지죠. 그죠? 얘를 뭐라 그래? 정율세 그런다는 거예요. 별게 없죠. 자, 말소등기예요. 자, 빚을 갚으면
은행빚만 갚으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부동산에 1억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이거 뭐 하셔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되게 간단하죠. 등기부상에 줄 긋는 거죠. 이렇게 줄 긋는 거, 그죠? 근데 그 두 줄 긋는데 막 10만 원, 100만 원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 건당 6천 원이에요. 6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과표고 얘가 세율이죠. 그죠? 그럼 과표가 금액이 아니잖아. 그럼 뭐라 그래? 그걸 종량세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그대로 가격으로 표시됐다 종가가가 얘는 종량 그리고 얘는 비율 금액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 과표가 종가세로 표시가 되면 세율은 정률세로 표시가 되고 얘가 종량세로 표시되면 세율은 정액세율로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곱하기 얘가 산출세액이잖아요. 그럼 이 산출세액은 항상 세액이니까 뭘로 표시가 돼요? 금액으로 표시가 나와야 되죠. 금액이.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얘가 항상 금액이 나오려면 과표와 세율 둘 중에 하나는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종가세는 과표가 금액이니까 세율은 비율로 표시가 되는 거고 얘는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니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사러 갔더니 20리터짜리 2%고요. 50리터는 4%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0리터는 얼마고요. 50리터짜리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종가 종량 얘기인데 이걸 뭐 시험에 막 언급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자, 근데 만약 얘가 나온다 그러면 지문 용어 정도 나오겠죠.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걸 뭐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나온다 치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요. 잘 보세요. 5개를 배운대요. 기본적으로. 걔는 전부 다 기본이 종가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종가세고 그러면 얘가 종가세로 표시하니까 세율도 뭘로 돼 있어? 다 정률세로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이 종량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등록세. 그럼 등록세니까 세율도 뭘로 돼 있어? 정액세율로 돼 있겠죠. 그럼 등록세는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론은 등록세는 뭐예요? 얘는 종가와 종량으로 돼 있고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돼 있는 거죠. 등록세는. 그러면 이 등록세 빼고 나머지는 다 뭘로만 돼 있다? 가격으로 표시가 되고 세율은 비율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세만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 정도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막 눈 감고 외울 정도 잘 나오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들을 때 종가는 가격이란 얘기구나. 종량은 수량이란 얘기구나. 금액이 아닌 걸 말하는구나. 정률은 정률이니까 비율이구나. 정액은 해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끝이에요. 그죠? 그 정도만 듣고 가면 되는 거야. 이걸 막 줄치고 외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가 종량. 우리 교재도 그래서 거기 보시면 32페이지 3번에 얼마에 대해서 과표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 구분해 보시면 종가 종량이라고 돼 있잖아. 종가는 과세 물건의 가액이나 금액 그랬고 종량은 수량이나 면적 등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오른쪽 33페이지 세율도 거기 보면 세율의 표에 보면 비율 그러면 정률 그죠?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이게 다 결정되면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두 개만 배웁니다. 하나는 신고 납부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보통 징수가 있다. 별게 없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뭐요? 자, 이 차이가 이건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서 신고도 하고 돈을 낸다는 얘기고 요거는 무조건 뭐가 날아오는 거야? 고지서가 날라와서 걷어가는 건 보통 징수를 합니다. 안에 있는 이거는 국세액인데 이건 신경 쓸 거 없다겠죠?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저걸 구분해서 시험을 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겠냐 신고 납부는 뭐니? 그러면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다. 그리고 무조건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세금을 징수해 가는 걸 뭐라고 한다? 보통 징수를 한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전부 다 이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겠죠. 당연하죠. 신고 납부 아니면 보통 징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이 결정되면 자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보통 징수 두 개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자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인 여러분이 세금을 납부하면 여러분이
직접 누구한테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게 가서 말 그대로 뭐요? 신고하고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가지고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돈을 내려면 내가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언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부동산을 내가 뭐 하거나 직접 돈 주고 사거나 또 뭐 했을 때? 팔았을 때 알 수 있죠. 사고 팔 때. 그러니까 얘도 사고 파는 조세가 신고납부 조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내는 세금 취등록세하고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이 세 개가 신고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는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가 나온다 했죠. 그럼 얘는 뭐예요? 그냥 여러 과세권자가, 우리가 아니라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뭘 보내요?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징수해 가는 거죠. 이걸 보통징수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은 보유세잖아요. 보유세.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거래 금액이 없는데 여러분이 가서 재산세 얼마라고 신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얘를 보통징수.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배운 조세는 요 세 개는 신고납부 조세고 얘네들은 보통징수인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자 취득세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 그랬어요. 근데 언제까지 할지 안 해줘. 네 편한데 아무 때나 내. 그러면 언제 내겠어요? 나 죽기 전에 내겠죠. 죽기 전에. 그죠? 계속 버티다가 죽기 전에 나 깜빡이 그때 30년 전에 안 낸 거 있는 거 내야지 이러겠죠. 그래서 정해줍니다. 날짜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예를 들면 60일 이렇게 정해줘요. 자 취득하시면 60일 안에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60일 정해주고 야 이제 날짜 정해주는 게 됐지. 자 그러니까 네가 60일 안에 네가 알아서 내. 그러면 또 날짜 정하면 뭐예요? 그냥 내든지 말든지 날짜만 정해 냅둬버리면 또 죽기 전에 내겠죠. 그래서 요 날짜를 정해주고 그 기한 내 안 내게 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요. 얘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안 내면 추가적으로 돈을 내게 합니다. 이때 이제 되는 게 뭐냐면 이해가 나면 얘는 가산세를 내고 얘는 이제 가산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여러분 이 개정이 이 됐어요. 이게 원래 이제 일단 얘 먼저 보면 가산세를 어떻게 과실했어요? 신고납부는 뭐예요? 가산세. 그죠? 시술 시작하니까 끝나는 것도 세. 그래서 가산세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얘는 신고납부는 가산세 나고 얘는 과산금이 언급이 되는데 자, 일단 요 얘기가 요게 이제 개정이 되는데 뒤에 이제 가산세 얘기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신고납부안 하면 가산세 붙고 얘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문이 올해 나온 지문이 이거 작년 시험 문제 얘기 나왔어요. 용어 정의.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징수 그랬죠. 여러분 그럼 보통징수가 나오면 키워드가 뭐예요? 뭐가 나와야 돼? 어떤 얘기가 나와야 돼? 고지서란 말이 나와야 돼. 그죠?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고지서, 납세고지를 보내가지고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뭔 얘기예요 이거?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세금을 거둘 때 재산세를 어떻게 한다고? 여건이 내기 편한 사람한테 네가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자. 뭔 얘기인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고지서 얘기 없죠. 누군가 세금 내기 편한 사람한테 징수하기 편한 사람 네가 걷어서 대신 내라 이런 얘기잖아. 이걸 우리가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국세는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원천징수가 뭐예요? 월급 줄 때 사업주가 세금을 미리 띄잖아요. 왜? 그 사람이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주기 전에 네가 세금 미리 띄어서 걷어서 대신 내라. 그걸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별징수, 원천징수 세금은 안 배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특별징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지서 얘기가 안 나왔잖아. 작년 시험 문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용어 정의 얘가 정답이었어요. 이 시험에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X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가산세 가산금 보겠습니다. 교재는 34페이지에 신고납부 정부부가 원천 이게 써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읽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냥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을 내는 거고 보통징수는 과세권자가 고지서를 보내서 걷어간다. 그 개념만 쓰면 그 줄줄줄 안 읽어도 되는 얘기들이에요. 걔들은. 그죠? 자, 그러면 36페이지 가산세와 가산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얘가요.
이 부분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해서 이 가산세는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부과하는 게 가산세거든요. 그럼 이 가산세 종류는 뭘 알면 돼요? 이 의무가 뭔지를 알면 가산세 종류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야?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돼? 납부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납부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에 이게 언급될 여유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개정이 됐는데 뭐 시행은 또 내년부터 하고 복잡하게 돼서 이걸 낼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신고는 뭐가 있어요? 일반 무신고 있고 과소신고 있고 부당무신고, 부정무신고 있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부정이란 말이 있고 일반이란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정의 뜻은 뭐냐면 고의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고의성. 그러니까 세금포타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걸렸어. 그럼 괘씸하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 걸리면 대신 죽어. 뭘로 죽어? 세금으로 죽어. 그래서 죽을 사자 그런다 했죠. 얘는 얼마? 그래서 40%입니다. 부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뭐다?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고. 근데 일반의 의미는 고의성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뭐예요? 과소신고잖아요. 무신고가 뭐예요?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과소신고는 뭐예요? 하기는 한 거잖아요. 적게 한 거죠. 그녀는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 반절 20%. 너는 신고하긴 했으니까 그거 반절 10%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부정자 들어가면 무신고건 과소신고건 똑같아요. 왜?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요.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둘 다 무조건 40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서 가산세만 따로 세율 물어본 게 27회 때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 전에 거의 나온 적이 없고. 당분간도 이게 나올 일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 크게 할 거 없죠? 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번 죽어봐 40. 무신고의 시 과소는 1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납부는 이제 안 하면 얘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세요. 올해 이 국세 지방세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작년 12월 29일 날 납부지원 가산세 똑같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원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고 뒤에 가산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산금을 폐지하고 이 납부불성실 가산세고 그 가산금을 합해가지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세는 작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근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강원도, 경기도 상황이 다 틀리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통합이 안 돼서 이걸 시행을 못 해가지고 얘를 그냥 작년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썼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29일 날 법을 조문을 이 용어를 똑같이 뭘로 바꿨어요? 납부지원 가산세로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꾸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똑같이. 근데 이게 시행이 2022년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용어를 또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용어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해? 내년 2월 3일부터 해. 그러면 이 바뀐 내용은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또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간다는 얘기인데 법조문 보면 뭐라고 돼 얘기해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안 돼 있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나와요. 용어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그런데 몇 조 몇 항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개정해놓고 시행을 또 안 하는데 미리 개정할 필요도 없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올해 말에 해놓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그럼 깔끔한데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도 헷갈리죠. 그래서 이것들을 올해 낼 일은 거의 없다는 거지. 어차피 이게 지금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지방세, 국세 구분해가지고 출지원이 막 그걸 일부러 신경 써서 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공통은 뭐냐면 어쨌든 만약에 납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일 10만 분의 25 0.025%씩 된다. 이건 기억하셔야 되죠. 혹시나만 뭐라고? 하루 지날 때만 얼마씩?
0.025%씩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산세, 가산금 이 얘기는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장에 막 이거 괜히 연락이 외워가지고 헷갈려가지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확률상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언급되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굳이 여러분이 막 얘는 납부지형 가산세 얘는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일단 그냥 넘어가세요. 그다음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신고 안 하면 일단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가산세는 두 개가 있다. 신고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납부를 안 했을 때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가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지금 개정된 거라서 그냥 놔두겠습니다. 가산금도 요게 폐지됐거든요, 여러분. 왜요?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합해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폐지가 됐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합해서 폐지가 돼서 지금 지방세도 규정에 또 가산세 폐지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야? 이것도 2022년 2월 3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금 만약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막 외워야 되잖아, 막 그죠? 그렇게 쓸데없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뒤에 가서 그죠? 뒤에 7, 8월 정도 가서 문제 풀 때 그때 정리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 괜히 이거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가산금 부분도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36페이지, 37페이지, 8페이지까지 막 내용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불안하게 생각 없어요. 나중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외운다니까. 숫자 같은 거 막 외우고.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게 더 중요하니까 얘는 나중에 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 빠지고 나중에 해드릴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보시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요 얘기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조세의 개념이 42페이지 용어정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44페이지 가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이 나오는데 자, 일단 얘는요, 여기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왜냐면 이 내용이 좀, 뒤에 거 좀 먼저 하고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근데 82페이지부터 하고 넘어와서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82페이지 가시면, 거기 뭐 있어요? 조세의 분류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세금이 종류가 국세가 13개고요. 지방세가 11개 있어요. 관세 빼고 24개예요. 관세까지 포함하면 25개 조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금 내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24개를 있는데 이걸 구분했다는 거. 분류가 뭐야? 어떤 일정한 조건을 주고 같은 성격 있는 것까지 따로 나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분류하려면 이 분류하자는 조건을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나누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고 이런 조건을 나누면 어떤 식으로 구분되냐. 이 조건별로 얘가 따로따로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죠? 우리를 분류할 때 조건을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되는 거고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유부남, 유부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세도 어떤 기준을 주고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럼 조건이 쭉 나오겠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교재에 있는 82페이지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어요. 과세 주체, 우리 아까 했죠. 과세 주체가 누구라겠죠? 국가와 누구? 지방자치단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면 뭐라고 한다 했어요? 국세, 그죠? 그랬고 지자체가 보면 지방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국가일 때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가 보시면 종류가요. 그러면 얘가 13개고 얘가 11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시험에 최근에 세법 파트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시험에 나왔냐면 학개론에서 나왔어요. 학개론. 작년에도 나왔고 작년 재작년인가 2년인가 3년 연장 이 국세 지방세 구분하는 지문이 학개론에서 나왔어요. 학개론에서. 아, 그러니까 세법에서 안 나오는데 학개론에서는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 세법에서 나오면 너무 쉬운 거니까 안 내는데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맞추는 거예요. 1차만 하신 분들이 작년에 불리한 거죠. 왜? 가끔 학개론에 공법도 내고요. 그 다음에 세법도 내거든요. 세법은 요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럼 2차 안 하시는 분들은 공법도 하고 이걸 안 하니까 1차만 하시면 불리하지.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세지방세를 구분하는데 그러면 지금 국세가 13개고 지방세가 11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다 외워. 만약에 얘를 문제를 푼다 쳐봐요? 그럼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죠. 둘 중에 뭐만 하면 돼? 하나만 외우면 되죠. 왜? 어차피 얘는 두 개 구분하니까 이거 섞이면 하나만 확실히 알면, 예를 들면 국세를 완벽하게 외우면 국세 아닌 건 지방세일 때, 그죠? 지방세를 외우면 나머지는 국세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걸 외운다 쳐봐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외워야 될까요? 국세와 지방세 중에. 무조건 지방세 외워야 돼. 무조건 지방세. 이유 불문하고. 나는 국세가 좋은데 그래도 안 돼요. 외울 거면 얘를 외워야 돼. 왜? 얘는 13개나 되고 얘는 11개밖에 안 돼요. 그럼 속으로 뭐래? 에이, 두 개 차이 큽니다. 우리가 이게 머리가 용량이 안 쓰던 머리라서 용량이 생각보다 안 돌아가면 용량이 딸립니다. 아직 확장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뭐 학교 졸업하고 강의를 하긴 하지만 강의도 맨날 똑같은 걸 하니까 머리 쓸 일이 없어요. 머리는 언제서 집에서 가끔 못 박을 때, 망치 없을 때 한 번씩 이걸로 쓰는 거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은 최대한 적은 걸 외워야 돼요. 근데 이 지방세는요, 뭐 다 외울 건 없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보세요. 우리 배우는 거 3개 있죠. 그죠? 3개. 자,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는 지방세가 있어요. 초딩한테 물어봐도 얘는 알아.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물어봤는데 국세를 하진 않겠죠. 그죠?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은 몰라도 그냥 지방이니까 지방세겠죠. 그러면 11개 중에 6개네요. 5개 남았네. 그죠? 자, 이런 게 있어요.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고, 주민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있고, 담배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담배 소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레저세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지역 주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 뉘앙스가 느낌이 지역 주민, 그럼 느낌이 국세 같아요? 국세의 향기가 나요? 지방세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지역 주민이니까 왠지 지방세의 향기가 나죠. 그럼 지역 주민이 담배를 핀대요. 담배. 여러분 담배 필 때 남자분들은 담배 피는데 옛날에는 모르지만 지금은 담배를 나는 아파트 거실에서 핀다. 우리 집 거실에서. 야,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왕이죠. 왕도 그냥 왕이 아니야. 전제군주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 태종 이방원이나, 그죠? 아니면 수양대군 세조 정도 돼야지 피는 거지. 아니면 나는 베란다에서 핀다. 거기도 한 영의정 정도 되는 거죠. 보통 우리 남자들은 무수리과에 속하기 때문에 담배에서 피워요. 일단 못 피고 만약에 피게 되면 이 엄동설에 나가서 피죠. 그럼 요새 날씨 겁나 춥잖아요. 추운데 어디 갈 데는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여기가. 내 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역 주민이 어디서 담배를 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얘들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레저세는 왠지 뉘앙스가 럭셔리한 느낌을 레저. 그러니까 얘는 지방세 같진 않죠. 그래서 구색 갖춰서 하나 집어든 거죠. 그래서 레저세. 그러면 3개 배우고 지방.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어디서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가 지방세 들어갑니다. 여러분 담배 소비세는 과거에 명절 때 되면요, 고향 방문을 환영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프랭카드를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실제 이런 게 붙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어림도 없죠, 지금은. 금연 때문에.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어, 진짜로. 그럼 얘가 왜 그 지역에서 왜 자기 돈 들여가지고 프랭카드를 내고장 담배를 애용하자 그러겠어요? 국세 같으면 걔네 안 했겠죠. 지방세니까 어차피 이걸 담배를 거기서 사면 그 지방 자치단체로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특별시세하고 시군세거든요. 그럼 해당 시군에서 어떻게 돼요? 야, 니네 이건 무슨 뜻이야? 여러분이 서울에서 만약에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한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됐어. 담배를 사야 되잖아. 그럼 담배를 어디서 사가라는 얘기야? 서울시에서 한 박스 사가라는 얘기지. 그리고 꽁초는 어디다 갖다 버리고 그 지방에 가서 버리라는 얘기지. 왜? 세금은 내고장을 외용하니까 내고장에다 담배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 지방세니까 그런 얘기를 쓰는 거죠.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담배 소비세가 지방세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그럼 지금 국세가 13개고 지방세가 11개인데 가만히 내가 앉아 생각해 봤더니 나도 국민인데 내가 도대체 내는 세금이 없는 거야. 그죠? 이 많은 것 중에.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괴로워서 오늘 주말이니까 토요일날 갑자기 오늘 세법 듣고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괴로워서 술 한잔 먹었어요? 그럼 뭘 낸 거야? 주스세를 내는 거야. 주스세는 국세예요. 그죠? 거기다가 뭐까지 해버리면 담배까지 펴버리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나는 주세, 국세인 주세도 내고 지방세 차별 안 하려고 또 담배까지면 담배 소비세를 내는 거야. 두 개를 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는 게 생각이 많다니까 우리가요. 그죠?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자기 몸을 태워 촛불 같은 존재라 그래. 촛불 같은 존재. 자기 촛불이 본인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이 여러분이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지방세입니다. 그럼 여기 아닌 건 다 뭐겠어요? 국세겠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안 해도 되는 거지. 뭔진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 안 되면 다 국세에 들어가겠죠. 만약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 딱 외웠으면 작년에 학개론 같은 것도 하나 주시면 그 한 문제가 엄청 크잖아요. 다른 건 마찬가지 겁나게 힘든데 2차 하신 분들은 그냥 죽는 거지 하나. 그 정도는 그죠. 의외로 그러니까 학개론은 개론은 여러분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6과목 중에 제일 범위 없는 게 넓은 게 학개론이에요. 다른 과목은 법과목이라고요. 지하물이 범위가 넓어도요. 조문이 딱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학개론은 범위가 없어요. 말대로 부동산과 관련된 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법도 내고 학개론에서 세법도 내는 거야. 왜? 부동산 관련 조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내는 거지. 그 시험에서 옛날에 뭐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옛날에 한참 나올 때 뉴스에 그해 시험에 냈잖아요. 기본소에도 없는 내용이야. 왜?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어쩌고 얘기 나온 거야. 맨 1년 동안. 그러니까 시험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에 관한 걸 냈어요. 학개론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따져요? 안 돼요. 왜? 학개론이잖아. 배울 그죠? 이론 걔는 뭐야? 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시험 보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학개론이 골 때리는 과목이죠. 저희. 그래서 우주과목 이름이 뭐라 했어요? 학개론 뭐야?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이다. 그래서 학개론인 거예요.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 그죠? 우리 무중에 배워도 배울수록 괴로워. 그죠? 학개론이죠.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거에서 민법. 얘는 뭐예요? 왜 민법이요? 얘는 이걸 못하면 지만 죽는 게 아니라 민법을 못하면 공시법도 영향받고 다른 과목도 영향받아서 지 혼자 안 죽고 민폐 끼친다. 그래서 민법이에요. 그죠? 학개론은 배울수록 괴로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공짜, 빌공짜 있죠. 공시법, 공법. 얘들은 빌공짜예요. 빌공짜. 무슨 얘기야? 지 혼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누구한테 나 좀 도와줘, 나 좀 줘줘, 빌어. 그죠? 이 빌공짜들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도와줘? 얘가 도와줘. 그래서 이 중개사법이 점수 가지고 있다가 얘들이 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줘. 그럼 넌 몇 개 필요하니? 넌 몇 개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중개사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2차 중개를 해줘야 되는데 얘가 줄 게 없어. 나도 지금 힘들어. 그러면 얘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30개를 따줘야 얘들이 먹고 사는 거야. 세법은 뭐예요? 날마다 새롭다. 이거 날마다 새롭다. 왜? 들어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왜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들은 거 한 번도 안 듣다가 수업만 들으니까 들어올 때다 날마다 새로워. 신선하긴 해요. 왜?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듣는 것 같아. 처음 보러 갔더니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날마다 새롭다. 이름을 잘못 줬어. 세법은.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지방세만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교재는 여러분 보시면 국세 12개라고 돼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3번에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속세 증여세 분리하면 13개예요. 근데 왜 그걸 묶어놨냐면 법조문이 국세는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법이 있거든요. 근데 상속세법, 증여세법은 없어요. 그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렇게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써놓은 거야. 그래서 13개, 12개인데 실제는 세목은 13개인 거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방세가 지금 특강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오른쪽 83페이지 보면 표에 우리 지방세 11개를 구분해 놨어요. 그죠? 특별시, 광역시, 도시세 이런 거 구분해 놨죠. 이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이 보지 마세요. 그죠? 그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뭐만 잘 하면 돼요? 우리 배우는 거 얘만 잘 보면 돼. 얘네만 얘 무슨 세? 특강도세,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얘는 시군구세 이것만 알면 돼요. 그 쓸데없이 막 뭐 지방교육세가 뭐고 지방소득세 무슨 세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걸 근데 하지 말라는데 이걸 외우는 분이 있더라고.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 하라는 건 안 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걸 외워요.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 나왔었어요. 내 실제 시험에 여러분. 그 밑에 예제 보세요. 83페이지. 그 예제 문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죠. 근데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민세라고 돼 있잖아. 여러분 우리 주민세 안 배우잖아. 그럼 여러분 시험 보러 이게 나왔어. 1번 주민세 있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욕하죠. 보자마자 아씨 배우지도 않은 거 나왔네. 막 하고 욕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안 배운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답을 어떻게 골라야 돼요? 5개 딱 훑어봤더니 배운 거 2개 있네. 뭐? 취득세하고
등록세. 일단 그럼 이 두 개 중에 답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요령이. 그럼 취득세는 특광 도세니까 특별시세 맞죠? 등록세는 뭐라겠어요? 도세 및 구세 그랬잖아. 아까 말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구세니까 특별시세가 아니지. 정답 5번이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험에 나온 거잖아. 그 나머지 주민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안 배우지만 얘가 정답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공부할 때 어떤 분은 이 문제 풀면서 기출로 나온 거니까 주민세는 무슨 세고 지방교육세 어디 이걸 외우신 분이 있어. 하지 말라니까. 필요 없다니까. 그런 잘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얘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연락이 1년 내내 얘기했던 도세 및 구세 이거 이해 못해서 못 틀린 이거 틀린 거잖아. 이 문제가. 그죠? 이건 얘만 이해가 아까 구세만 이해했으면 이건 충분히 맞추는 게 아니라 구구단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위에 있는 거 시군세가 뭐고 도세가 어쩌고 이런 거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지. 그죠? 물론 이게 100%는 없어요. 운 나쁘고 오래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얘를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죠? 아닌 건 아닌데 제끼고 엑기스 행률 높은 거로 가야 되는 거지. 뭐 가뭄에 콩나시 한 번씩 나오는 거 지역자원시설세 작년에 나왔거든요. 시험에.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안 배워요. 그거.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걔 찍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올해 공부할 때 지역자원시설 강의를 해요? 안 합니다. 왜? 재작년에 뭐 나왔어요? 소득세 나왔어요. 지방소득세. 안 합니다. 그럼 찍고 가야 되는 거야.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공부하려면 양 겁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확률상 없는 거죠. 그런 거 제끼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4페이지.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하고 뭐 넣나요? 목적세 나요. 이런 보통세, 목적세가 있는데 이건 보세요. 이 구분할 때 이걸 시험에서 보통세, 목적세를 구분하는 건 안 내거든요. 왜? 우린 다 보통세만 배워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세금을 거둘 때 그 사용하는 용도, 목적을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누가 와도 목적세죠. 그죠? 근데 보통세는 일반 경비를 쓰는 거예요. 일반 경비.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도 주고 뭐 전기세도 내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죠. 그러면 목적세가 많으면 목적세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목적세에 돈이 1조가 있어요. 1조 아직 안 쓴 돈이. 근데 공무원 월급을 못 줘요. 돈이 없어서. 그럼 저 돈 갖다가 공무원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걔는 법으로 그 용도로만 쓰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전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바꿔야 돼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목적세가 많으면 국가 지방자치들 운영 살림살이 하기가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목적세가 많으면 힘들지. 왜? 다 용도가 정해져가 그 용도로만 쓰래. 그러면 그거 외에는 못 쓴대. 이렇게 규정이 제한되면 그만큼 살림살이가 힘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적금인 거예요. 적금. 적금하고 보통예금 있는 거야. 적금이 너무 많아. 근데 적금이 5년짜리 만기라 절대 5년 동안 뺄 수가 없어. 근데 다 적금이야. 보통예금 얼마 안 돼. 그러면 쩔쩔 굶고 살아야 돼. 라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목적세는 5개밖에 없어요.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어요.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지방세 목적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볼 때 어떤 게 목적세라고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보면 5개인데 지방세 만약에 이걸 외운다 치면 또 뭐 외우셔야 되겠어요? 지방세를 외워요. 지방세. 그죠? 지방교육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그거거든요. 이거 두 개 합하면 뭐예요? 그래, 지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애들이 들은 거 만지면 뭐라 그래? 지지 그러죠. H지. 근데 얘가 지방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3개 합치면 지지지. 이거 뭔지 아세요? 지지지지 베이베 옛날 소녀시대 노래 중에 유명한 히트곡 중에 지지지지 베이베 이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죠? 그래서 지지지 그냥 느낀다 그러냐? 아 지방세 목적세는 지지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지방세는 지지에서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이 정도 감만 잡고 가면 돼요. 이걸 막 해서 시험에 내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지방세 목적세는 지지에서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지지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교재는 84페이지에 표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과세 목적에 따른 분류. 그래서 보통세 일반 재정으로 쓰는 거고 목적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 국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3번은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그랬죠? 독립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얘는 이제 독립세하고 부가세로 나누는데 독립이란 말은 자체적으로 혼자서 산다는 얘기죠. 근데 부가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부가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덧붙여서 추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 독립세를 낼 때 얘가 여기서 따라가는 거. 같이 따라가서 추가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라고 그래. 자, 여러분 부가세는 여기서 부가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는 왜냐면 부가세는 잘 나오죠.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라 했죠. 부가세 종류가 두 개 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부가세는 우리 세법에서 부가세라고 쓰는 거 두 개밖에 안 배워요. 뭐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하고 지방교육세 두 개만 배웁니다. 이 두 개만. 그래서 부가세는 기억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다. 그 시험문이 좀 어렵게 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제가 낼 거면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다음 중 지방세이면서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번역 붙잡죠. 지방세이고 목적세이고 부가세인 걸 골라라. 이렇게 되죠. 그럼 뭐겠어요? 지방교육세가 답이죠. 얘가 지방세고 그다음 뭐고? 목적세고 그리고 뭐요? 부가세거든요. 그럼 지방교육세가 답이죠. 근데 이런 문제도 되게 쉬운 게 목적세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얘는요. 왜? 우리 부가세 두 개밖에 안 배워. 뭐요? 지방교육세하고 뭐하고? 농어촌 특별세 두 개밖에 안 배워요. 그럼 이 중에 뭐라고요? 지방세. 그럼 뭐가 지방세예요? 이거 지방세더라. 그럼 이거 답이지. 목적세 몰라도. 그죠? 그래서 부가세 종류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얘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하고 뭐하고? 농어촌 특별세. 근데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농특세는 국세입니다. 하나는 국세고 하나는 지방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어디에 뭐가 얼마 붙느냐를 이렇게 기억하셔야 했죠. 그죠? 부가세가 두 개인데 얘는 국세고 얘는 지방세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국세는 얘가 지방세니까 얘는 지방세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지방세 세 개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럼 여기는 부가세가 뭐가 붙겠어요? 둘 중에. 지방세가 붙는 데 있잖아. 어떤 거? 지방교육세가 붙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는 거예요. 얘는 국세니까 뭐 붙어요? 농어촌 특별세가 붙겠죠. 농특세 이렇게 붙어요. 자, 그런데 취득세는 특이하게 지방세인데 부가세가 하나 더 붙습니다.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얘는 원래 부가세가 두 개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 배웠죠. 얘가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등록세가 따로따로 내다가 법이 개정돼서 통폐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통폐합 되다 보니까 원래 냈던 게 두 개가 합해져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이건 취득세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자세히.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요? 지방세하고 국세 두 개인데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으니까 지방 붙으면 되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데 여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뭐도 붙는다?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그래서 전부 다 비율이 20%예요. 20. 그런데 얘만 10%예요. 다 20인데 얘만 몇 프로? 10%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얘만 10%. 그러니까 지금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몇 프로다? 20%다. 그러니까 저것도 20, 1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특이한 거 하나를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죠? 부가세는 전부 다 20%씩 붙는데 누구만 10%부터?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몽땅 20. 그러면 이 20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부가세도 취득세는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럼 더 헷갈려요, 이게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이게 더 불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두 개니까 국세, 지방세 구분해서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고 그렇죠? 그리고 취득세만 농특세가 붙는데 이것만 10%고 나머지 몽땅 20%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감면이라고 돼 있죠. 근데 보여요? 농특세 20%죠. 이게 뭐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면돼서. 그죠? 근데 세금은 감면받으면 안 내거든요. 근데 뭐는 내야 돼? 부가세는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양도세가 1억이에요. 여러분.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1억 나왔어. 근데 얘가 감면 대상이야. 예를 들면 100% 감면 대상이에요. 그럼 세금 안 내죠. 양도세. 근데 뭐는 내야 돼? 세금은 깎아줬지만 감면 받았지만 여기에 뭐? 농특세 20% 내야 됩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걷겠다는 거야? 부가세는 걷겠다. 그래서 감면은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본세는 안 내지만 뭐는 내야 된다고요?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비과세 왔잖아요.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는요.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비과세는.
그러니까 비과세 받았어. 내가 1주택 비과세죠. 그러면 걔는 세금도 안 내고 부가세 아무것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감면은요, 뭐는 내야 돼?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옛날에 정부에서 막 그 미분양 같은 거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 몇 평 이하짜리 얼마 이하짜리를 사가지고 그리고 5년 안에 팔면 양도세 100% 감면해 주겠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왜? 그 아파트 분양을 미분양 해소시키려고. 너 지금 이거 사. 대신 5년 안에 팔면 내가 양도세 100% 다 면제해 줄게. 그 얘기죠. 근데 걔는 비과세가 아니죠. 뭘 해준다는 거예요?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100% 감면이니까 세금을 안 내죠. 근데 뭐는 내야 돼? 그 내가 양도세가 3억이야. 그죠? 그럼 나 3억 하나도 안 내네? 아니죠. 3억에 뭐 20%뭘 내야 돼? 농특세 20% 6천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감면은 다 뭘 낸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이해를 했나 보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양도세가 나왔어요. 1억. 그럼 1억 내셔야 되죠. 그럼 여기다 뭐 내냐면요. 1억 내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세 1억이 나면요. 양도세 1억을 내시고 그 다음 뭘 내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요. 그러면 얘 1억 내고 이거 1,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OX. 약간 애매하죠. 좀 이거 저거 뭐라고 저 내는 거 맞으니까 부가세 같기도 아닌 것도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고. 뭐하고 뭐? 얘만 부가세를 한다니까. 그죠? 그럼 얘는 이 뭐예요? 지방 소득세잖아. 얘는 부가세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내는 거 맞아요. 양도세 1억이 나오면 이걸 내셔야 돼. 근데 얘는 부가세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부가세 이 두 개밖에 없다니까. 얘는 독립세예요. 얘는 독립 지방소득세가 내긴 내지만 독립세인 거지. 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거 말고 직장 다니시면 소득세 내시죠. 가끔세 띄죠. 3.3% 떼요. 종합소득세가 얼마? 3.3%. 왜냐면 얘가 뭐냐면요, 이름이 지방소득세잖아요. 이걸 자르면 얘가 소득세거든요. 그럼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죠? 그러면 국세인 뭘 낼 때, 소득세를 낼 때 지방세 명목으로 10%를 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가 원래 3%거든요. 종합소득세가. 그죠? 근데 얘가 종합소득세잖아요. 그럼 소득세에 뭐가 붙어요? 지방소득세 10%를 내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10%니까 0.3%죠. 그래서 여기다가 0.3% 해가지고 얼마를 띄는 거예요? 3.3%를 띄는 거야. 그러면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래 이름이 법인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뭘 내는 거야? 그 소득세 나온 거에 10% 내요?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뭐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부가세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서 기억하시라는 거야. 부가세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를 여기서 양도세에서 이거를 부가세를 한다 해서 처음에 나온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두 개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얘는 답이 아닌 거잖아. 그냥 무조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이렇게 외워버리면 나중에 얘가 이렇게 나오면 돈 내는 거 같거든요. 그럼 얘가 부가세 그래, 얘 낼 때 추가로 내는 거니 얘도 부가세는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럼 이런 문제도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 부가세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부가세라고 쓰는 건 두 개밖에 없다. 물론 부가세가 저 두 개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조세 중에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중에 문제를 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이렇게. 여기 지금 한 것 중에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교재는 거기 보시면 84페이지에 맨 밑에 3번에 보면 부가세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취득세 해놓고 부가세가 두 개인데 막 오른쪽 85페이지까지 기억, 니은, 디귿, ABCD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계산 방식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죠? 요거는 제가 3월달 강의할 때 한 번 하긴 할 건데 뭐 이렇게 이걸 처음에 내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할 건데 지금은 그런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붙는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쓸데없이 잊지 마시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써놓은 거 쭉 늘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저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저렇게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조세 전가 유무에 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직접세고 간접세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뭐냐면, 자, 이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시험에서 다음 중 직접세를 골라라, 간접세를 골라 이렇게 내진 않아요. 왜? 우리는 전부 다 직접세를 배워요. 간접세는 안 배워요. 그러니까 간접세는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만약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끼어있다. 그럼 낼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직접세 배우는데 간접세 배우지도 않는데 이걸 내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뭘 나와요? 용어정의. 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전가. 이게 우리 그런 거 쓰나요?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잖아요. 책임을 전가한다. 무슨 뜻이에요?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럼 조세 전가 유무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자, 얘가 납세자예요. 납세자가 뭐냐면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원칙적으로. 담세자 뜻은 뭐예요? 그 세금을 실제로 부담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법적인 납세자가 갑인데 실제로 그 세금도 누가 냈어요? 갑이 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납세자인 갑이 그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진 거죠. 그 둘이 일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법적인 납세자는 갑인데 세금은 누가 냈어? 을이 냈어. 그럼 갑이 얘가 얘한테 조세 부담을 전가를 시킨 거죠. 일치하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세 그래요.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조세가 거의 대부분이 직접세에 들어갑니다. 간접세는 많지 않아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간접세를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돈 되는 건 다 여기 있어요. 간접세. 그럼 여러분 돈 되는 간접세에 지방세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막 세목이 몇 개 안 돼. 세금을 엄청나게 거치는 세금이야. 그럼 걔는 국세일 것 같아요? 지방세일 것 같아요? 막 내가 이 세금으로 1년에 20조씩 거쳐 세금이. 그럼 그걸 국세로 주겠어요? 지방세로 가겠어요? 아, 국세입니다. 돈 되는 건 전부 다 국세입니다. 왜냐면 지방세로 줘버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가져가죠. 그럼 지자체가 돈이 남아 돌아요. 그러면 중앙정부 말이 안 됐죠. 우리가 국가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딱 유일한 게 돈입니다. 너 말 안 들어? 그럼 나 돈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살면 못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일반 시군도 도에서 또 교부금을 받아야 돼요. 왜? 도가 재정이 많잖아. 그럼 도에서 또 시군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안 줘버려요. 깎아버려. 그럼 불리하거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다 국세예요. 대표적인가 뭐 있다 했어요? 부가가치세예요.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국세입니다. 얘는요, 이걸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거는 한 번 딱 내 끝이 아니라, 아시죠? 이 사업자가 바뀌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계속해서 10%씩 붙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 단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100만 원에 팔아. 그럼 10%부터 110에 팔아.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자기 마진부터 150에 팔아. 150 팔면서 15부터 10%, 15만 원 165만 원에 팔아.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사가지고 200에 팔아. 200 팔면 또 10%, 220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한 5단계 거치면 이 원래 원금의 막 4배, 5배 불어나는 거야. 왜? 마진 붙이고 10%, 마진 붙이고 10%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최종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계속 넘어갈 때마다 10%씩 붙어요. 한 번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게 식당에서 밥 먹으시면 혹시 이따 식사하시면 밥 먹고 영수증 주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밥값이 5,500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영수증 보면 어떻게 돼 있게요? 실제 밥값은 얼마게요? 5,000원이에요. 식당에서 받는 돈 5,000원이에요. 5,500원이 아니라. 그럼 여기에 이거의 10% 500원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5,500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따로 부가가치세 안 걷어서 그러지 그 밥값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10%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게 이거의 10%잖아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요, 납세자가, 법적인 납세자가 누구냐면 이걸 누가 걷어 세금을 내자면 사업주예요. 식당 주인. 실제 내는 건 누가 내요? 우리가 밥값을 냈잖아. 5,500원. 그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납세자인데 실제 내는 건 누구다? 소비자가 내죠. 그럼 뭐요? 일치하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간접세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대표적인 주세 같은 것도 간접세에 들어가죠. 주세. 그죠? 그죠? 주세. 왜? 술 드시면 술값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세 포함되어 있죠. 원래는 제조회사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누가 낸다? 여러분이 내시잖아요. 직접 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세로 걷는 세금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가 탑3 안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이 탑3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구가 우리가 얼마 안 되잖아. 러시아 이런 데 막 몇 배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더 많아. 무슨 얘기야?
인당 목유술이 엄청나다는 거지, 1년에. 그죠?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누구야? 여자분들이죠. 여자분들이 언젠가부터 뭐라 그래요? 야, 남자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그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자도 나도 국민인데, 그죠? 나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보답을 해야지. 그래서 니네는 군대도 갔다 오고 술도 먹으니까 나도 그 협조할게. 그래서 여자들이 언젠가부터 술을 먹기 시작한 거야. 그죠? 그래서 주세를 내기 시작하더니 여자들이 뭐라 그래? 이것만 부족하지. 이왕하는 거 확실하게 내 보답받기 위해서 뭐 또 해? 담배도 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술, 담배를 하면서 주세와 담배 소비세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술 두고 담배 먹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안 돼. 그분들이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내려고 지금 한 거예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 촛불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건데 거기다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는 처음에 뭐라고요? 이거를 어느 게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처음에 나오면 뭘 내겠어요? 이렇게 내겠지. 다음 중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 구분 정도 나올 수 있지 세목 자체를 물어보진 않는다. 왜? 우리 배우는 지방세는 전부 다 국세 지방세 다 뭘 배워요? 직접세만 배운다. 그런 얘기죠. 그 용어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그거는 우리 한 거죠. 종가, 아까 종가세와 뭐 있다죠? 종량세. 그죠? 그래서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면 종가, 수량 등으로 표시면 종량 그런다 했죠? 우린 전부 다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로 돼 있는데 등록세는 뭘로 돼 있다고요? 종량세. 그 얘는 두 개로 같이 돼 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건 아까 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86페이지 4번에 조세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죠. 그래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가 여부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를 나누고 5번의 과표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와 종량으로 나누는데 종가세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종량은 수량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종량세는 등록세가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대표적인 주자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다가 87페이지 세율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